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대학을 입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들어갈 때 검정고시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검정고시 시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또 해외 고등학교 졸업 플러스 검정고시 자격증을 취득했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이제 요즘에 어떻게 보면 국내 대학을 가시는데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예전에는 정말 유리한 기회가 많았죠. 특히 이제 예전에 유리했었던 이유는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대학은 어학특기자 전형,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하고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만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는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학특기자 전형 중에서 이화여대나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 외에도 서울에 있는 서경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일부 대학에서 공인어학 성적을 요구하는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주요 대학 중에서는 국민대학교와 그 다음에 이화여대만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된다는 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을 가기가 매우 유리했었던 경우가 뭐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1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왜 유리했었냐?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된다. 그 다음에 대학들이 어학특기자 전형이 되게 활성화되어졌다. 또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든가 특기자 전형들이 매우 활성화되어졌기 때문에 국내에 재학하고 있다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시고 공인어학 성적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대학이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어학특기자 전형 2개 정도 대학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 공부하시고 국내 대학 들어가시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입시에 불리한 이유는 뭔가? 첫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에 반영이 제한이 되어진다는 점. 이게 가장 특징이에요. 표준학력 지표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공인어학 성적이나 또는 SAT 성적이나 AP 성적이나 또는 ACT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가 대부분 다 제출이 금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점이 어려운 점이죠. 공인어학 성적 및 수학과학, 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서류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이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교과 및 비교과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AP나 SAT나 ACT 등의 성적, 또 사설기관과 연계되어진 해외 봉사, 리더십 프로그램, 공인어학 성적은 대입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했었던 모든 성적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상 우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럼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들어갈 때 반영될 수 있는 성적은 뭐냐? 첫 번째는 GPA 성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 받았었던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입증 서류를 학생부 대체서식으로 입력하게 되어지는데,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입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고, GPA 성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국내 고등학교처럼 1, 2, 3, 4, 5, 6, 7, 8, 9 석차 등급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GPA가 A, B, C, D 다시 말해 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반영이 되고, 또 학교의 학급 인원수가 적다 보면은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국내와 해외의 학력 차이를 고려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외국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뚜렷한 학업적 우수성을 입증을 받고 서울권에 또는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 나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뭐가 우수한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입증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기소개서 또한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 자소서의 역할은 뭡니까? 학업 또는 활동에 대한 우수성, 노력,
과정을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가 페이지가 되어지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내가 해외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또 그 공부에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페이지가 되어진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큰 영향이 없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대학별 면접고사에 대한 준비에 어려운 점이나 수능 체제를 준비하기가 좀 어려운 점 이런 점들 때문에 특히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을 가게 되어질 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가려고 하면 유리하다, 대학 잘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학특기자 전형이나 글로벌 특기자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이 활성이 되어지던 그 입시의 시기예요. 지금은 그런 조건들이 다 대부분 다 폐지가 되어지거나 축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들어가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만약에 성적을 취득했다. 그럼 과연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쓸 때 수시 전형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 전형의 원서를 쓸 때 나의 성적을 대학에서는 어떻게 반영할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교과 성적 평가 반비록을 보시게 되면 자, 학생부 교과 비교 내신 방법입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등 석사 등급 반영이 불가능하신 분들 국내 고등학교의 학력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석차 등급을 반영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검정고시 출신이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비교 내신이라는 걸 적용하고 이렇게 대학들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렇게 교과 반영 평가표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시험을 96점을 맞았다 라고 할 때 평어 성취 평가 점수는 A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외국에서 받은 성취도 평가가 모든 과목을 다 올 A를 맞았다. 올 A를 맞았다. 라고 하면 그거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환산하면 96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B를 맞았다. B를 맞으면 검정고시 성적으로 약 85점. 또 만약에 C가 섞여 있다. 그럼 검정고시 성적으로 약 75점 정도가 되어지고 검정고시 성적은 7개의 과목 중에서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 넘게 되어지면 검정고시 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국내 내신으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검정고시 성적이 96점 맞고 외국 성적이 올 A를 맞았었을 때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이에요. 3등급. 자, 그러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인서울의 대학을 가려고 한다.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그럼 대부분 내신은 몇 등급 정도 돼야 되냐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2등급 정도는 되어야 인서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3등급 올 A를 맞아도 3등급이라는 얘기는 올 A 성적으로는 인서울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에요. 결국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과 검정고시 성적을 국내 고등학교의 내신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은 뭐냐면 외국에서 취득한 GPA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비교 내신 적용 대상자 논술 취득 성적에 의한 등급별 비교 내신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경우에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고 그럼 논술 전형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냐? 자, 어느 대학교의 논술 전형의 방식인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부 30%를 반영하겠지만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그럼 그 30%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에서 비교 내신 적용 대상자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해외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결국은 검정고시 출신자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논술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 선형 30%는 어떻게 반영하면 논술고사 취득 성적에 의한 등급별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논술 성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30%를 대체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고등학교 학생이 논술 70%에 교과 30%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논술 100%로 선발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논술고사 성적으로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물론 올 A를 맞은 성적이 AB나 B를 맞은 성적보다 당연히 우수하죠. 그렇죠? 외국 고등학교 학생들끼리의 경쟁에서는 유리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인서울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교 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비교 내신을 적용하는 거예요. 국내 고등학교와 내신 성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비교 내신으로 적용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내신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3등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고졸 검정고시 시험은 언제 보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국내 검정고시 시험을 보게 되어진다면 좀 유리하다.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메리트가 되지 않아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큰 장점으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경쟁할 때 큰 장점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시험을 만약에 본다면 또 다른 학력 지표, 다시 말하면 학생부 대체서식에 입력할 수 있는 자신의 하나의 스펙이 되겠죠. 자, 검정고시 시험은 1년에 2번 시험을 봅니다. 첫 번째는 1회는 보통 4월 8일, 올해는 4월 8일이에요. 그리고 2회는 보통 8월 초 정도의 시험을 보도록 해서 1년에 2번 정도 시험을 보고 과목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고졸 검정고시 시험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7개의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되고 필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한국사 이게 필수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는 도덕, 기술과정, 체육, 음악, 미술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총 7개의 과목을 시험을 보도록 하고 문항에서는 지금 보면 모든 과목들은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수학만 20문항 그리고 모든 과목은 4점으로 배점이 되고 수학만 5점이 배정이 되어지도록 하고요. 합격 별점은 전과목 합격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 결시 없이 평균 점수가 61대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전체 7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은 100점을 맞는 과목도 있고 어떤 과목은 뭐 50점을 맞는 과목도 있다고 한다면 평균 점수가 60점 정도가 되어지면 합격이고 과락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응시에 대한 자격은 학교에서 퇴학한 사람으로서 퇴학일로부터 공고일까지 약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여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거나 퇴학을 받고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재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겠죠. 이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지원자와 합격 현황을 보겠습니다. 검정고시 시험 보면 과연 검정고시 패스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시험은 합격률이 2021학년도는 1회와 2회에서 84, 83 2022학년도는 84%, 83% 평균적으로 85% 정도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매우 높아요.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거의 100% 붙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검정고시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요즘에는 기타 사유로 검정고시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타 사유라고 하면 대학 진학을 목표로 내가 학교를 갔는데 내가 내신 성적이 원하는 것만큼의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럼 나는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 그럼 나는 정시로 가야 되겠다. 정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학교 내실 필요가 없으니까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거죠. 이런 게 기타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런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늦게 대학 입학을 목표로 삼으시거나 고등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삼는 분들이 불합격한다고 봐야 되고요. 검정고시는 2023학년도 이번에 1회 시험을 봤어요. 4월 8일이 지났기 때문에 응시생의 숫자를 봤더니 고졸 검정고시가 3,412명. 자, 2022학년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22학년도의 1회가 2,868명,
2021학년도 1회가 3062명이기 때문에 2021이나 2022에 비해서 검정고시 응시생의 숫자가 꽤나 많이 늘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검정고시의 숫자가 늘어요. 수능에서 검정고시 출신자, 수능 시험을 보는 분들 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입시가 정시가 확대가 되어지고 또 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검정고시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다. 입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합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합격은 제일 중요한 건 검정고시에서 몇 점 정도를 맞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보셨던 것처럼 대략적으로 96점 이상의 점수는 되어져야 96점 정도는 되어져야 결국은 A 수능 A 정도로 보고 있는데 96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학생들 시험을 보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중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보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검정고시에서 96점 정도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그러면 내가 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그리고 내가 제출하는 서류. 내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 시험을 봤었을 때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 제출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제출 서류는 고등학교 성적 또는 졸업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그리고 외국 고등학교 학생은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걸 작성하게 되겠죠. 국내 고등학교와 성적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학생부와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비교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데 학생부 대체 서식을 작성하게 되어지고 있고요. 학생부 대체 서식은 대학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10개 항목 정도 작성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활동 내용을 쓰도록 되어져 있어요. 항목 쓰고 그 활동의 내용을 쓰는데 글자 수가 대략적으로 한 50자 정도 되고 50자에 10개 항목이면 글자 수가 500자 정도가 돼요. 글을 길게 쓰는 것도 어려운데 글을 짧게 함축해서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학생부 대체 서식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학생부 대체 서식에서 다시 말하면 10개 항목을 어떻게 배열의 순서를 잡을 것인지, 두 번째는 10개 항목을 쓰게 되어질 때 활동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 지원자의 역량을 증명하거나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발행이 되어진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대체 서식을 작성하다 보면 사실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수상 경력, 그렇죠? 두 번째는 봉사활동,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 요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국의 고등학교들은 고등학교들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학교 활동이 사실 거의 없는 학교들이 많죠. 동아리라고 해서 국내 고등학교들처럼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고등학교는 동아리가 거의 없는 학교들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 실제 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 발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봉사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내에 봉사활동 없고 대부분 교회 불당활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국내 입시에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 교내 외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외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증빙서류 제출하기도 어렵고 두 번째, 증빙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또 인정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입시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수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상이 이제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대부분 해외 수상 같은 경우는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수상이죠. 근데 이 수상이 결국은 교과 성적과 겹치죠. 공부를 잘하니까 상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부 대체 서식에 작성할 수 있는 거, 증빙 서류 발행이 되어지는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부 대체 서식을 쓸 수 있는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학교 활동의 제한성, 또 서류 발급의 어려운 점, 설령 발급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수상 경력,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사실은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외국 고교는 외국 고교 재학 관련 서류에 하나야 제출한다. 요 점이죠. 결국은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학생부 대체서식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외국 고교는 외국 고교 재학 관련 서류에 한하여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활동 범위 내에서만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일로부터 과거 3년 기간 동안의 경험과 활동을 쓸 수 있다.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는 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으로 봤었을 때 이전에 3년 기간 동안에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검정고시 출신자들 중에서 해외 고등학교 재학한 사실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자, 외국 고교 이수 학기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대학마다 달라요. 성적을 제출하는 것을 필수로 하는 대학도 있고 성적 제출을 선택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제출하는 활동 증빙서의 범위가 넓어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재학 관련 서류에 한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 여기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를 제출하는 기점으로 봤을 때 과거 3년 기간의 활동이고 3년 기간의 활동 중에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외 활동이죠. 앞에 학교가 없으니까. 교회 활동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봉사활동, 리더십 관련된 활동, 자격증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 또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첨부가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결국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서는 좀 더 범위를 넓게, 그 다음에 자신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활동들로 작성할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이면서 검정고시를 시험을 봤었을 때 기타 활동 증빙 서류, 학생부 대체서식의 결국은 활동의 범위, 역량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별 특징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사실상 거의 비슷해요. 비교 내신에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서를 쓰게 된다면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부 대학 원서를 쓸 수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논술 전형 또 특기자 전형에서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 원서를 쓸 수가 있는데, 범위는 사실은 가장 적합한 범위는 어디냐?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논술 전형의 적합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선발 전형을 보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서울대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선발한 학생의 선발 인원이 82명을 선발하게 됐는데 82명 중에서 75명이 재외국민 전형, 12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한 학생이고,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5명, 수능에서 2명. 그렇죠?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473명 중에서 재외국민 전형의 선발자가 387명,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 85, 그 다음에 논술에서 1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85명이라고 해서 이 85명이 다 재외국민 전형은 관계없이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만 85명이 아니라 이 85명 내에서는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 그 중에서 재외국민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분도 계시고 특례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결론적으로 3년이나 12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췄을 때 국내 대학에 유리하다고 보셔야 되고, 특례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단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한다면 국내 대학을 입학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검정고시 출신자는 어떠냐? 이렇게 보면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검정고시 합격자가 40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0명인데 과학고의 선발 인원이 145명. 자, 고려대학교는 검정고시 출신자 합격자가 41명이고 그 다음에 과학고가 86명. 성균관대학교는 검정고시 합격자가 41명일 때 과학고의 합격자가 42명이에요. 과학고가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합격 비율이 꽤나 높다는 점, 이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대학교 40명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학생이 8명, 수능이 28명, 고른기회가 3명,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수능에서 37명, 고른기회가 4명 정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한다. 예전에는 정말 유리했다. 왜?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고 어학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인재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만의 전형이 별도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사실은 어학 특기자 전형도 대부분 다 많이 폐지가 되어지거나 축소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하면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도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 GPA 성적만으로 우수성을 입증하고 그걸 통해서 국내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과 경쟁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또 외국에서 활동해서 학생부 대체 서식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공사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어지고 수상 경력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동아리 활동은 반영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과나 비교과에서 우수성을 보여줄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대학 가시는 분들 중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검정고시다. 검정고시 장점은 뭐냐? 첫 번째는 검정고시 성적을 통해서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 두 번째의 장점은 뭐냐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하게 되어진다면 고등학교 교과 범위 내의 대체서식만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증빙서류의 제출의 한계성이 있어요. 하지만 검정고시 출신자들 같은 경우들은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하게 되어질 때 범위가 훨씬 더 넓다. 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역량과 우수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점이죠. 그런 점들이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검정고시 성적을 취득했을 때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거기에 따른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했었을 때 장점들이 크게 배가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접목시키게 되어진다면 사실상 더 많은 장점들이 부각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미리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9월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지금서부터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9월에 원서를 쓰지 않고 현재 10학년이거나 12학년, 11학년처럼 외국에서 재학하고 있거나 또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검정고시 시험, 학생부 대처서식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수능 체제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갖추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